자, 요 두 단어가 합쳐진 거네요. 읽어주세요. 시작. 질적 내용을 양적으로 분석한답니다. 질적인 내용이라 했으니까 의사 소통의 전달물이라고요. 의사소통의 전달물 등을 우리가 내용 분석의 대상이라고 해요. 분석 대상. 예를 들어서 일기도 될 수 있고요. 연설문도 될 수 있고요. 인물도 될 수 있고요. 등 이러한 것들이 다 바로 질적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양쪽으로 분석한다 했거든요. 양쪽으로 분석하는 것을 다른 말로 수량화한다 해요. 뭐 한다? 수량화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내용 분석의 아주 기본기를 해드렸습니다. 기본기를. 자, 이 내용 분석은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특징도 아니고요. 분석 단위 알아놓으셔야 돼요. 내용 분석을 할 때 어떠한 유니트로 분석을 하느냐, 이게 이제 잘 나오는 부분인데, 첫 번째가 단어, 두 번째가 주제, 세 번째가 문단, 네 번째가 인물, 다섯 번째가 항목, 여섯 번째가 시간과 공간. 여러분 교재에 보면은 272쪽 분석 단위의 종류가 나올 겁니다. 읽어주세요. 시작. 단어, 주제, 인물, 문단, 항목, 공간 및 시간. 이렇게 해서 나올 거예요. 요거를 알아놓으시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사례를 듣겠습니다. 대통령의 연설문. 이게 전공서적에 잘 나오는 거니까 대통령의 연설문을 내용 분석합니다. 자, 제가 대통령의 연설문을 쭉 읽고 복지라는 것과 경제라는 것을 보려고 해요. 대통령이 이 둘 중에서 어떤 걸 강조했는가 보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복지라는 단어하고 경제라는 단어를 찾습니다. 그게 뭐죠?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용어를 찾는 거예요. 용어 또는 단어, 영어로는 word라고 하죠. 자, 단어를 찾아 수량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가장 작은 분석단이란 말이 나와요. 가장 작은 분석단이라고 합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까지 했던 연설문을 쭉 찾아서 분석해 봤습니다. 복지라는 단어와 경제라는 단어를 몇 번 썼느냐, 수량화 몇 번 썼느냐를 봤더니 경제라는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썼대요. 그러면 결과 어떻게 됩니까? 결과 말씀해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에는 복지보다 경제가 강조되어 있다. 이렇게 결론된다 이 말이에요. 알았죠? 네. 자, 이건 뭐예요, 그러면? 주제를 보는 거예요. 뭘 보는 거다? 주제. 이걸 테마라고 하죠, 테마. 그러니까 경제를 주제로 한 부분하고 복지를 주제로 한 부분을 보는 거예요. 주제 부분을 수량화하는 거죠. 자, 하나의 연설문을 제가 쭉 읽고 분석했더니 복지라는 것을 주제로 해서 연설한 것이 한 5문장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경제를 주제로 해서
연설한 것이 한 20문장 정도 되고, 뭐로 한 것이? 주제로 한 것이. 그러면 그것은 경제를 강조했다고 말할 수 있나요?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많이 활용합니다. 그런데요, 이 주제는 사람마다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문장을 읽고 이것이 경제 주제인지 복지 주제인지를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주관성이라고 하는 거, 주관성이 가미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단어보다는 이것을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언제 단어를 다 찾습니까? 단어 찾는 것이 쉬운 줄 아니고, 또 하나 복지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경제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도 있고, 경제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복지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더 분석할 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이 단어는. 자, 이제 문단. 문단은 쉬워요. 들여쓰기를 보는 거죠. 패러그랩 해보세요. 시작. 패러그랩. 패러그랩이 바로 문단이에요. 들여쓰기. 자, 여러분 연설문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딱 바뀔 때마다 들여쓰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렇게 들여쓰기 하잖아요. 이렇게 하다가 또 들여쓰기 가자, 이렇게. 오케이. 요걸 보는 거거든요. 자, 경제라는 부분의 들여쓰기가 20군데가 보이고, 복지라는 이야기를 쭉 했는데 거기에 들여쓰기가 한 15개가 보인다. 그러면 경제를 강조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는 뭘 본다고요? 들여쓰기를 보는 거예요. 형식상, 형태상 들여쓰기를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분석하기 힘든 것이, 들여쓰기는 하나인데 거기 안에 경제와 복지가 같이 들어올 수 있죠. 그런 것들은 분석하기 힘들죠. 그래서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활용하지 않는다.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어요. 주제를 활용한다고. 자, 인물. 인물은 되게 어떻게 보냐면요, 등장 횟수를 많이 봐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볼 때 인물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인물이 주인공이면 주연, 주인공이 아니면 조연,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데, 그건 등장 횟수를 보는 거죠. 인물의 등장 횟수를 보는 거예요. 자, 항목. 우리가 이제 항목을 좀 잘 알아둬야 돼요. 항목은 시험에 등장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시험 문제화해서 말씀을 바로 드릴게요. 1950년부터 현재까지 우리 사회복지 쪽에 논문이 발표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실천 분야의 논문이 있을 것이고, 정책 분야의 논문이 있겠죠. 자, 실천 분야의 논문, 정책 분야의 논문을 세봐요. 제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실천 분야의 논문이, 예를 들게요. 자, 10,000편이 있고요. 정책 분야의 논문이 7,000편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떠한 분야의 논문이 많아요? 실천 분야의 논문이 많이 쓰여졌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항목을 분석한 거예요. 어디가 항목을 나타내는 부분이냐면요, 요거. 실천과 정책. 시작. 실천과 정책. 요 부분이 바로 항목을 나타내는 거예요. 요 부분이 항목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항목. 쭉 읽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학술지가 나와요. 학술지 동그라미요. 교재 보세요. 학술지. 분류할 때 많이 쓴다 그랬죠? 학술지. 논문이요.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시간과 공간입니다. 시간, 공간은, 시간은 방송 시간대, 방송 시간대를 말하고, 공간은 신문 지면을 말합니다.